자, 2242AFD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들어오셨군요. 제가 요번에 학회 갔다 온 거, 이 학회 갔다 온 거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재밌었어요. 오늘 이번에 학회도 재밌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국제학회로 진행을 했습니다. 국제학회라는 거는 외국인 연주자들이 몇 명 이상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국제학회라는 어떤 타이틀을 달 수가 있고, 그래야지 뭐 이제 의사들이 평점 받고 이러는 거에 또 좋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보면은, 외국인들도 연주자들이 강의를 했는데 브라질 의사 2명이랑 미국 의사 2명이 했는데 브라질이 생각보다 이 미용 쪽이 엄청 발달했어요. 엄청 발달해서 특히 이제 모발이식 쪽으로 많이 발달을 해서 브라질이 좀 많이 하는 게 롱 헤어 트랜스플란트.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술할 때는 비절개를 뽑을 때는 모발을 좀 자르고 하잖아요. 조금 길더라도만 요 정도 남겨놓고 하는데 엄청 긴 모발을 그대로 이렇게 심는 그런 수술, 롱 헤어 트랜스플란트, 롱 헤어 FUE 뭐 이래가지고 그런 것들 발표하신 분들, 요게 이제 브라질에서 제일 많이 시행되고 있는 그런 수술입니다. 카를로스 칼렉스토라고 하는 이분은 나이가 좀 연세가 좀 있으신데 학교 갈 때마다 뵙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비절개 모발 이식을 할 때 뒷머리에서 얼마나 뽑을 수 있는지 계산하는 방법, 이런 것도 이제 막 발표를 해주셨고, 그래서 뭐 요번에 이야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뒤에서 뽑을 수 있는 양을 계산하거나 이럴 때에 천편일률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뭐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뭐 옛날에는 그랬어요. 절반 이상 뽑으면 안 된다. 뒤에서 30% 이상 뽑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단정 지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뭐 계산해서 뭐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개수를 세고 밀도를 계산한 다음에 그 중에 30%만 뽑아야지, 이렇게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뒷머리의 모발 굵기나 아니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밀도나 아니면은 그 의사가 사용을 하는 펀치 사이즈나 아니면 이 사람의 탈모 진행 속도나 아니면 나이가 몇 살이냐, 이 사람이 젊을수록 뒤에서 뽑아야 되는, 지금 요번 첫 번째 수술에서 뽑을 수 있는 양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마음가짐, 이 사람이 젊어서 이거를 뽑을 수 있는 양이 적기는 하지만, 근데 이 사람의 마음가짐이, 원장님 저는요 진짜 30살 이상 이후에 35세 이후에는 저는 그냥 원장님이 심어준 거 앞에만 좀 있으면 머리 묶고 다녀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고 다닐 거예요. 원장님 저는요 40살만 넘어가면요 전 결혼까지만 하면은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 전까지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만약 이런 마인드가 강하게 있고 현재 컴플렉스는 너무 강하다 이러면은 뭐 뒤쪽에 약간 뭐 두피 문신 같은 걸로 커버를 할 생각도 좀 하면서 뒷머리에서 조금 더 과감하게 뽑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률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계산을 해서 이 사람 뒤에는 얼마고 있으니까 이렇게 계산해서 하는 거는 이제 과거 방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뒷머리를,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할 사람인지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숫자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적다는 거를 경험하면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보통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수술할 때는 대량 모발 이식을 할 때 뒷머리에서 이제 한 3,500모낭에서 4,000모낭 단위 정도를 뽑습니다. 뽑으면서 환자분의 뒷머리를 한 6-7개월 정도 보죠. 1년 정도 있다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상태가 괜찮다. 그럼 조금 더 뽑아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두피 문신이 매우 많이 발달을 해서 뒤쪽에 그 비절개 뽑은 흉터는 너무나 잘 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걸 다 고려를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요. 두피 문신이 나온 게 비절개 모발 이식에서는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원장님들 중에 SMP 두피 문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한번 그런 스타일의 환자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고 저한테 제안을 하셨어요. 백 원장이 한번 뒷머리랑 옆머리랑 이 환자를 다 뽑아주세요. 다 뽑아주시고 다 심은 다음에 뒷머리는 여기가 이제 흉터도 좀 보일 거고 여기 이제 거의 대머리가 될 테니까 그쪽 부위를 저희가 두피 문신으로 채워서 없애버릴 테니 한번 해보십시오라는 제안이 전 2번 들어왔었어요. 그런 수술 한번 해보고 싶다, 시험적으로. 그런 걸 한번 해볼 정도로 이제 마음들이 생기는 거 보면은 두피 문신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아요. 이 두피 문신 때문에 뒤에서 뽑을 수 있는 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가 탈모가 있다고 하셔서 꼭 약을 드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아버지가 탈모가 있다고 하시면은 본인이 탈모가 생길 가능성이 높죠.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높은데 그렇다고 100%는 아니고요. 가족 중에 만약에 아버지 한 명밖에 없다 이러면 한 20-30%쯤 되는 것 같아요. 20-30%. 근데 만약에 삼촌도 대머리다, 뭐 외삼촌도 대머리다 이러면서 점점 확률이 높아지겠죠.
할아버지도 대머리고 아버지도 대머리고 큰아버지도 대머리다. 이러면은 가능성이 점점 높아집니다. 근데 아버지만 대머리고 다른 사람은 없다. 이러면 조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무조건 약을 먹지는 않아요. 만약에 대머리가 안 될 사람인데 약을 먹으면은 쓸데없는 약을 평생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병원에 오셔서 탈모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냥 뒀을 때에 나중에 미용적으로 문제가 많이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약을 드시면은 거의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탈모가 진행이 되더라도 아버지랑은 다른 인생을 사실 거예요. 모발이식으로 어느 정도 메꿔서 버티고 약으로 버텨서 내가 결혼하고 일하고 이러는 데는 거의 문제가 없는 정도까지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생각이세요. 이게 뭐냐면 지금 걱정을 좀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걱정을 하고 계신데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현대의학이 좀 많이 발달해서 이제는 먹는 약이랑 모발이식을 컨비네이션 잘 하면은 아버님이랑은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거를 좀 알고 계시면은 좀 안심이 되실 것 같습니다. 동반 탈락이 원래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근데 동반 탈락이라는 거 그 속성 자체가 일시적인 탈모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서 대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다시 올라와서 나중에 마음은 좀 다시 좋아지긴 하시는데 당분간 좀 많이 힘드실 수는 있어요. 머리카락이 아예 없는 데다가 심을 때, 그러니까 M자 탈모나 이럴 때는 그 동반 탈락 걱정이 별로 없죠. 별로 없는데 이제 머리카락 사이사이에다 심을 때는 동반 탈락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있고 그 정도 차는 사람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가 있는데 원래 갖고 있던 밀도가 좀 높았을 때, 조금 더 촘촘한 데다 넣을 때가 동반 탈락이 조금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땜빵 있는 데만 쭉쭉쭉 넣으면은 별로 또 안 생기는데 개인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밀도 보강은 약간 조금 생길 수 있고 개인차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일시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불편하시겠네요. 근데 이게 동반 탈락이 생기면은 너무 불편하긴 합니다. 왜냐면 이제 밀도를 보강하러 갔는데 밀도 보강하기 전보다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되면 이제 불편하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조금 헤어스타일이나 이런 걸로 조금 커버를 좀 하시는 어떤 그런 기간이 조금 필요하실, 그런 어떤 요령 같은 게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탈모약이 턱수염이나 아니면 다른 몸에 있는 털들을 늘리지는 않습니다. 늘리진 않는데 혹시라도 이제 드시는 약이 흔히 말하는 피나스티리드나 두타스티리드처럼 어떤 호르몬 관련된 약물이 아니라 미녹시딜처럼 바르는 약이나 아니면 미녹시딜을 먹는 약으로도 먹거든요. 그런 약인 경우에는 온몸에 털이 조금 늘어날 수가 있어요. 온몸에 털이 늘어날 수가 있는데 보통은 그게 턱수염처럼 굵은 모발들이 이렇게 막 올라오는 게 아니라 몸에 솜털들이 늘어나요. 솜털들이. 그래서 그게 이제 턱수염 쪽에 제모를 했는데 제모한 그 굵은 턱수염들은 잘 죽었는데 솜털 같은 것들이 좀 올라오면은 그럼 조금 효과가 좀 떨어져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탈모가 좀 있는 분들은 턱수염 제모를 너무 많이 하진 마세요. 그게 나중에 아주 중요한 어떤 자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한테는 탈모가 좀 진행이 좀 빨리 되시거나 심하신 분들한테는 뒷머리가 부족해서 나중에 못 씻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럴 때 아주 턱수염이 아주 요긴하게 쓰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 생각하진 마셔라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본인이 탈모가 별로 없고 탈모 진행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 약 먹어서 탈모 진행이 많이 잡혔다 이러면은 굳이 내가 턱수염 이거 귀찮아 죽겠는데 제모도 안 하고 참고 이럴 필요도 또 없겠죠. 이 C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보통 이제 이렇게 M자에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요 가운데는 좀 남겨놓고 앞쪽 가운데 남겨놓고 요렇게 만나는 거죠. 그래서 C자형으로 이렇게 빠지는 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당연히 수술 가능합니다. 이런 분들도 당연히 약을 조금 드시는 거, 약 드셔서 어느 정도 조절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약으로 조절되는 걸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수술하는 걸 좀 더 추천을 해드려요. C형은 이제 그렇게 수술하는 거죠. 앞쪽은 이쪽은 좀 남아 있으니까 이쪽은 좀 안 심어도 되거나 조금 덜 심어도 되고 그 뒤쪽까지 연결된 부위까지도
어느 정도 이렇게 채워주는 그런 수술이 좀 필요할 수도 있죠. 많이 수술합니다. 아주 드문 케이스가 아니라서 켈로이드성 피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남들보다 이 수술 후에 어떤 그 흉터 치유 과정에서 상처 조직이 조금 과증식을 합니다. 증식을 많이 해가지고 뿔뚝 튀어나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불편하죠. 특히 이제 켈로이드가 많이 생기는 게 등이나 어깨나 아니면 가슴 요런데 좀 많이 좀 생기고, 수술 자국 같은 것들이 남들보다 좀 뻘겋게 오랫동안 남고 잘 안 없어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켈로이드성 피부라면은 수술은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켈로이드가 주로 문제가 되는 거는 주로 이 턱선 위쪽의 얼굴은 문제가 별로 없어요. 두피도 문제가 없습니다. 두피도 문제가 없고, 특히 이쪽 제 두피, 여기 비절개로 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절개로 해도 문제가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절개도 거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심는 거 정도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특히 비절개 모발 이식은 걱정 하나도 하지 않고 수술은 진행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 이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날도 선선해지셨는데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